안녕하십니까. 위클리 부동산 데스크 진행을 맡고 있는 머니터의 방송 건설부동산부장 이근호입니다. 오늘은 2030 무주택자들에게 희망을 던져주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어떻게 보면 새로운 공공주택 브랜드 뉴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부장님 저번 주에도 어디로 안 가고 그래도 명색이 배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열차인데요. 그런 질문을 할 것 같아서 뉴홈 사전 청약 결과 가장 인기가 많았던 고향 창릉, 3기 신도시 고향 창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홈이 어떤 건지 좀 간단히 설명을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윤석열 정부가 청약 및 2030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만든 공공주택 브랜드입니다. 윤 대통령께서 재임 기간 동안 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올해 공급 예정 물량이 한 7만 4천 가구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뉴홈이라는 것 자체가 시세의 7~80% 되는 공공주택을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이렇게 구분해서 주택형으로 공급하는데 공통적인 어떤 특혜라고 그럴까? 주어지는 혜택 같은 게 뭐냐면 한도 5억짜리 전용 모기지를 지원하고요. LTV는 80%,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은 미적용하게 돼서 최근에 DSR이 아직도 적용되고 있어서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는 거겠죠. 그리고 3% 전후의 어떤 저금리 등의 혜택이 지어집니다. 일반형은 나눔형하고 선택형보다 조금 지원이 낮긴 한데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부동산 불황 시장에서 상당한 혜택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최근에 이제 분양 시장이 침체가 엄청 심화되고 오늘 미분양 통계가 나왔지만 7만 5천 가구까지 증가를 했어요. 이제 그처럼 미분양이 쌓이는 상황에서 왜 뉴홈을 주목하게 되느냐? 최근에 있었던 사전 청약 결과 때문인데요. 1차 뉴홈 사전청약 때 1,798가구를 공급했는데 2만 7천 여 명이 몰렸어요. 이제 평균은 15대 1이고 특별 공급은 11대 1이었고 일반 공급이 28대 1 상당히 높았던 청약 결과였죠. 최근에 분양 시장에서 이렇게 청약 경쟁이 높았던 것이 거의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지역별로 봤을 때 고향 창릉이 23.7대 1로 가장 높았거든요. 서울하고 가장 가까운 그런 3기 신도시여서 관심을 가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택형은 이제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이 있는데 주택형별로는 나눔형이 17대 4대 1로 상당히 높았어요. 이게 돈이 되느냐? 이 나눔형은 5년 의무 거주기간이 끝나면 LH에 환매를 요청할 수 있는 건데 이때 시세 차익이 발생할 경우 70%까지 분양받았던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다 보니 의무 거주기간도 짧고 그리고 집값이 올랐을 때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좀 클 수 있다고 봐야겠죠. 부장님 저도 역시 실수요자 층이다 보니까 실수요자를 대변하시는 우리 김 PD. 하지만 이 나눔형이 5년 뒤에 LH가 되사준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매수해준 기준 가격이 따로 있는가가 저는 항상 궁금했거든요. 네네. 팔고 싶은 가격대로 LH가 돈 주고 사주진 않을 거고 주변 아파트 시세를 참조한다거나 이런 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LH는 공공기관으로서 기준이 아주 명확합니다. 그래서 LH는 이제 토지보상가, 우리가 이제 3기 신도시를 개발한다. 어떤 신도시 개발할 때 땅을 토지주로부터 매입하는 것조차도 감정평가액을 하거든요. 근데 감정평가액도 LH가 자기들이 의뢰한 감정평가 기준을 하면은 이쪽 토지주들에게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요번 나눔형 뉴홈도 기준이 결국에는 환매 시점에 복수의 감정평가액입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LH 측 의뢰한 감정평가액과 판매하려고 하는 집주인의 감정평가액인지는 그것 좀 더 봐야겠지만 어쨌든 기준은 복수의 감정평가액이고 거기에 70%를 이제 판매하는 집주인이 가져간다고 하는 건데 결국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딱 보니까 시세가 지금 이만큼인데 감정평가가 너무 낮은 거 아니냐. 토지주들과 LH가 항상 갈등을 빚는 이유가 물론 토지보상금을 많이 받으려 하는 토지주들이 욕심도 좀 있을 수 있겠지만 부동산에서 거래되는 시세하고 감정평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요 5년 후 환매 시점에도 이런 논란이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이게 민간에 팔고 싶다고 팔 수 있는 게 아니고 판매를 하려면 LH가 LH가 공급을 했기 때문에 공급 주체 LH가 다시 그거를 환매를 해서 다시 재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가겠죠. 그러니까 나눔형이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일반형은 단순히 공공분양 아파트를 첫 점제 물량을 늘려서 무주택자들이 청약 당첨률을 높일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래서 15% 추첨제 비율을 15%에 30% 늘린 거. 그래서 당첨 기회가 좀 늘어나는 혜택만 있는 거고 선택형은 최근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부터 공급됐던 민간전 임대랑 비슷해가지고 6년 거주 후에 분양 전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았는데 집이 너무 좋은 것 같다. 그럼 내가 분양 받겠다. 그럼 분양 받을 수 있고 이거 나 지금 아기가 좀 점점 커가고 있어서 좀 평수를 넓혀서 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만 살겠다. 그런 거 결정할 수 있는 5년 의무 거주가 끝난 후 매각할 수 있는 나눔형의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고
그리고 또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 사전 청약 신청자 중에 20, 30대가 70.9%를 차지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가 가장 정책을 만들면서 가장 역시 잘했군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건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최근 급등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소외됐던 세대가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는 그런 결과였다고 보여져요. 그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이 물량이 나옵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땅은 공급자가 소유한 채 건물만 올려서 그 건물가에다가 부대 비용을 포함한 비용에 분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소유권은 거의 없고 분양을 받은 사람은 건물만 소유하고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관에 임대료를 매달 내는 구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상 분양을 할 때 토지 가격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이제 그 토지 임대료만 내고 토지를 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인구시세 반값에 불과해서 반값 아파트라고 이렇게 좀 불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단지가 어제와 오늘 이제 공급이 됐는데요.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가 공급하는 고독 3단지가 있습니다. 이게 500가구가 정도 공급되는데 특별 공급 물량 한 400가구 되고요. 모두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에서 한 25평 정도 됩니다. 이 관심은 역시나 분양가예요. 지금은 사전 청약이고 추정 분양가가 35,500만 원이에요. 거기다가 월 40만 원 임대를 낸다 보니까 1년에 거의 480, 500만 원 가까이 되겠죠. 그 고덕동에 3억 6천만 원이면은 뭐 기존 시세에 보면 2, 3분의 1 밖에 안 되는 아주 싼 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언론지상에도 많이 나왔지만 이 토지임대부 주택 주목하라. 고덕에 3억 6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어딨냐.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일각에서는 그다지 흥행을 못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땅은 소유하지 않은 채 건물만 소유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우리나라만큼 이제 땅에 대한 집착이 강한 나라도 없는 데다가 그 강남 재건축 얘기만 보더라도 그 조그만 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 아파트를 철거하고 자기 분담금 좀만 내면 그 고가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 그 땅 없이 건물만 감가상각으로 따지면 계속적으로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콘크리트 덩어리만 될 수 있는 집을 소유하는 게 과연 이게 부동산 투자냐. 내 집으로 몇 년 사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서 그런 부분에서 인기가 없을 것이다. 근데 실제로 그동안 많은 정부가 이 반값 아파트를 추진했는데 실패한 이유도 결국엔 그겁니다. 결국엔 토지를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에 대한 차이. 이상으로 1편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2편은 내일 다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